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땀 냄새와 건강, 땀이 가진 두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땀 냄새가 심할수록 질병의 깊이가 깊게 됩니다. 이 체온 조절은 땀은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유난히 지금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네요. 결장이나 림프절에서 나오는 아포크린 땀은 냄새가 심할수록 체내 염증이 많은 사람으로 질병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지금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이미지네요. 이번 195번째 이야기는 땀 냄새 편입니다. 땀 냄새와 건강, 땀의 두 얼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342쪽에서 345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땀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지금 다한증이죠. 등에, 손에 지금 축축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땀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자율신경계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민감하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땀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적당히 달리고 적당히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게 되죠. 두 번째, 땀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주로 체온을 조절하는 에크린 땀샘과 결장이, 림프절, 사타구니 쪽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아포크린 땀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독 남들보다 땀이 많이 난다면 체온 조절을 하는 시상하부와 교감신경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일 때 혹은 면접을 본다, 시험을 본다, 긴장할 때 손이나 발, 겨드랑이에 땀이 젖는 현상이죠. 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우선 이 동공이 확장이 되고 침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입이 마르고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심장이 빨리 뛰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글리코겐 분해를 간이 촉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치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많이 되어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땀샘을 열기 때문에 땀이 나죠. 여섯 번째, 또 식습관, 매운 음식이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 등은 뇌의 온도, 수용체를 자극하여 지금 몸이 덥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매운 거 먹으면 즉시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게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적당한 운동이나 적당한 더위에도 땀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대소변으로 다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체내 혈류가 느리거나 막혀 있거나 거기에 염증이 차여 있거나 혈전, 어적혈로 막힌 사람은 그 막힌 염증이 많은 그 해당되는 부위에서 제일 먼저 땀이 먼저 나기 시작해요.
이때 수분과 노폐물, 염증이 함께 섞여 피부로 빠지게 되는 사람은 땀 냄새가 유독 심하게 악취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허혈의 땀과 냄새가 심할수록 질병은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갑상선이 부어 있네요.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및 신진대사 변화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몸의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빨라집니다. 심장도 빨리 뛰게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면서 몸에 열이 나고 이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혹은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창백하죠. 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면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화끈거리면서 덥다가 또 갑자기 춥다가 밤에는 이 식은땀을 흘리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지속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혈류 손따기 3차 진행 후에 병원 진료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허한 경우죠. 이 이미지도 지금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죠. 목이 부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 땀 냄새가 심할수록 질병이 깊습니다. 특히 염증 부위, 저체온 부위, 손, 발, 겨드랑이, 얼굴이나 온몸에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체내 염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수족 냉증이 생긴 이후에 몇 년 지나면 이게 온열 다한증으로 열이 나면서 땀이 줄줄 흐르죠. 그러다가 이제 다한증으로 바뀌는데 이 땀샘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발생하고 주로 손발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땀이 유독 많이 납니다. 일곱 번째, 당뇨나 기력 혹은 기저질환이나 어떤 특정 약물의 복용으로 혈압약이나 신경과 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 심하면 교감신경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땀을 전혀 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주 바싹 마른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땀의 두 얼굴, 냄새나는 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땀샘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몸에 생성되는 땀의 종류와 성분, 분비되는 목적에 따라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 피부 전반적으로 이 에크린 땀샘이 있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 땀이 납니다.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주위의 열을 빼앗아가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죠. 이런 땀과 그 다음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림프절에서 나오는 아포크린 땀샘의 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피부에서 나는 땀샘의 에크린 땀은 이 체온 조절용입니다. 자,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할 때 대부분이 이 에크린 땀에 해당이 됩니다. 입술 등 일부를 제외한 전신의 피부에 분포하며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마에 땀샘 구멍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이 땀은 성분의 99%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아주 미량의 나트륨, 칼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처음 분비될 때 냄새가 전혀 없고 투명합니다.
또 체온이 오르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 땀으로 증발시킴으로써 몸의 체온을 낮추는 냉각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땀이에요. 다섯 번째. 그 다음 림프구, 사타구니, 계량이 등에 나오는 땀이죠. 아포크린 땀은 흔히 암내라고 하죠. 유독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은 바로 암내가 많이 난다고 하죠. 림프절이나 기량이나 사타구니처럼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달해서 나오는 땀을 아포크린 땀이랍니다. 이걸 암내라고 하죠. 여섯 번째. 보통 겨드랑이, 젖꼭지, 배꼽, 음부 주변 등 털이 많이 나는 특정 부위에 주로 분포합니다. 이 수분뿐만 아니라 이 땀은 지방 성분의 지질이나 탄수화물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염증이나 그 다음에 림프액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도가 끈적끈적하고 약간 불투명한 느낌을 주는 땀이 바로 아포크린 땀입니다. 일곱 번째. 이 땀은 냄새가 없지만 이 보통 분비된 후에 피부 표면의 세균이 이 지방과 단백질, 염증 성분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시큼하거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것은 체온 조절보다는 주로 스트레스, 긴장, 흥분 등 정신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체내에 잠복한 염증과 림프액 등이 함께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인에 따른 땀의 종류와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열성, 더울 때, 온열성 발하는 더운 날씨나 심한 운동 등으로 체온이 전신으로 상승될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땀이죠. 냄새가 없는 땀. 두 번째, 정신성 발하는 긴장, 공포, 스트레스, 놀람 혹은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등에 흔히 식은 땀이 나는데 이 식은 땀, 여름나지 않는데 식은 땀이 나는 거죠. 대뇌 피질의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분비되는 땀을 발한성 땀이랍니다. 자, 미각성 발한. 음식을 먹을 때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얼굴, 코끝, 이마, 매운 성분, 즉 캡사이신 등이 즉 혀의 신경을 자극해 내가 몸에 열이 난다고 착각해서 나오는 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각성 발한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식은 땀이 바로 건강의 적신호탄입니다. 덥거나 움직이지 않는데 식은 땀이 나면 이것은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거나 갑상샘의 기능 항진증 혹은 저혈당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류손따기로 치료해 주시면 빠르게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얼굴이 창백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여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때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섯 번째, 뇌와 심장 쪽으로 보통 피를 몰아주기 위해서 피부 쪽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며 이때 교감신경이 땀샘을 자극해서 식은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급격한 혈압 및 혈당 저하 때도 식은 땀을 흘립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또 극심한 통증 혹은 주사바늘을 볼 때 혹은 탁한 공기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직전 눈앞이 깜깜해 보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흐르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적신호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정신적 극통, 즉 쇼크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예, 아주 지금 얼굴이 헬쑥하죠. 첫 번째, 극심한 통증, 극통, 급성 위장관 질환, 심한 장염, 위경련 혹은 요결석과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몸이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져 핏기가 가시고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이건 위험하죠. 두 번째, 흔히 보통 음식을 급히 빨리 다급하게 가식 폭식하면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지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급체했을 때 나는 식은땀. 세 번째, 공황 발작, 극심한 불안에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신체적인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뇌가 극도의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면 전투, 도피 반응이 커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버뭉벅이 됩니다. 네 번째, 급성 심장질환 혹은 심경색증 등으로 심장 건축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 전신 쇼크가 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고 호흡 곤란과 함께 얼굴이 흑빛으로 창백하면서 땀이 비 오듯이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위험하죠. 다섯 번째, 뇌졸중,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로 뇌혈관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은땀과 창백함이 나타나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어눌하고 시야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때는 뇌압이 아주 높으니까 바로 바늘로 따주는 게 바로 뇌압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뇌압이 자꾸 높아서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내부에서 출혈이 생겼다. 위궤양 출혈이나 외상 출혈 등으로 인해서 몸 안에서 대량의 출혈로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혈압 쇼크, 즉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되고 빠른 맥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저혈당으로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오랫동안 거르거나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면 혈당이 급락하죠. 이때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식은땀, 창백함, 손떨림, 현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데도 땀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는 깡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 자체가 전부 파산의 이런 이상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자, 창백한 얼굴은 즉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이것은 몹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냥 두면 젊을 때는 코피를 쏟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뇌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터진다는 이야기죠. 뇌의 압력이 너무 높아 뇌혈관이 터질 듯이 압박을 받아 생긴 것이므로 높은 뇌의 압력을 빠르게 손이나 발로 혈류를 뚫어 주어야만 코피도 멈추고 뇌혈관 터짐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손끝 바로 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주고 병원 갔어요. 특히 구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미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한다. 그러면 바로 뇌압이 높아 뇌혈관이 터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구토나 가슴 통증,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따기로 뇌압을 낮춘 후에 119를 연락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대정맥을 만져서 높은 뇌압을 바로 배, 위장 쪽으로 내려주는 지압법이죠. 만약에 단순한 현기증이나 창백함, 미주 신경성 신호라면 즉시 자리에 눕히고
다리를 베개 등으로 높여서 내려가는 혈류량을 낮춰주고 대정맥, 이 핏대를 5분 정도 지압하면 높은 내압력을 위장 대동맥으로 내려주게 되어 7분 후부터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막혀있으면 맞지만 되게 아파요. 아파 죽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까지 누우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나는 혈류 달점입니다. 이 다사, 나사, 가, 마, 다까지 따주세요. 이때 다와 가에서 피가 막 솟구치 나올 수 있으면 솟구치지 않을 때까지 짜내주면 내압이 짜낼 만큼 낮아집니다. 6번째, 따기를 할 때 대정맥 지압을 함께 해주면 더 빠르게 창백한 얼굴이 화색을 찾게 됩니다. 핏대 지압은 위급한 상황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지압 방법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목 옆에 보면 굵은 핏대 있죠. 이게 핏대입니다. 대정맥, 대동맥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압해주면 여기가 되게 아파요. 아프다는 이야기는 꽉 막혀 있다는 거죠. 풀어주면 피가 위장 대동맥 쪽으로 쭉 내려와서 내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7번째, 손따기와 대정맥 지압법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면 추가로 라사 부위를 한 번 더 따주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6번째 이야기는 질병의 신호편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위험 신호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